이에 반응해 대한민국, 미국, 중국 등이 북한의 이상사태를 감지하고 군을 이동시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우크라이나 동부합병으로 경각심을 갖고 제군비를 가진 나토군에 묶여 아시아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인민해방군입니다. 만주에 배치된 78, 79 집단군 소속 기갑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도하를 시작하고 산둥과 요동 일대에 배치된 공수부대 공강군의 수송기들이 평양으로 급파됩니다. 이들은 시안-20 전략수송기 한 기마다 탑재되는 두 대의 15식 경전차를 포함한 다수의 장갑차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평양 북쪽의 순안공항으로 만약 성공적인 착륙에 성공한다면 평양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소하고 북한을 계례화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수송기를 호위하기 위해 젠20, 선양16, 선양11, FC31 등의 전투기 부대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 각종 지원기가 출격합니다. 칭다오와 리순에서도 북한 함대의 주력이 출격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북해 함대는 한두 척의 항모, 세네 척의 대형 상륙함, 세네 척의 이지스급 순양함, 10여 척의 이지스급 구축함과 각종 함종으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지원과 우리 해군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경멸하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육해공으로 진격하는 중국군을 엄호하기 위해 산동과 북중국경에 배치된 대량의 미사일 포대가 우리를 조준합니다. 주요 목표는 서울공항, 청주공항, 우리 주요 군공항, 평택기지 등의 미군기지, 평택항의 이함대 사령부 등 북한으로 진격할 우리군을 지원할 모든 시설입니다. 반면 우리 국군도 북진을 개시하고 중국이 북한을 장악할 것을 우려한 미국 역시 발빠르게 우리군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국군의 기계화 여단들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재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삐라와 확성기를 통해 대규모 공세에 앞선 대북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한편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진 북한군 중 다수가 심리전의 영향으로 탈영 또는 항복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K9A2, K55A1 천무가 사전에 설정된 북한군의 거점으로 사격을 개시합니다. 현무철을 비롯한 탄도미사일들은 북한군의 핵심 진지와 공항을 타격해 사용불능으로 만듭니다. 우리 공항으로도 북중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나 대다수의 LSM에 유격됩니다. 국군의 타격은 거의 없으며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후 발사 원점으로 현무퍼를 중심으로 한 우리군의 탄도미사일이 반격을 가합니다. 우리 역시 중국의 방공망에 수기의 탄도미사일을 이르나 결국 공항 및 군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미사일 세례를 주고받는 사이 육군은 큰 저항 없이 빠르게 진격합니다. 북한군의 소극적인 반응 때문인데요. 저항을 시도하는 북한의 기갑 세력과 거점은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며 길을 막고 있던 저항 세력은 분쇄됩니다. 개성행 직통로가 열리고 일부 기갑 부대와 뒤이은 보병 부대가 개성으로 진입합니다. 한편 1단의 기갑 부대가 개성을 우회해 개성 남방의 평야로 진격합니다. 이를 맡는 부대는 아마 7기동 군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야 사이의 산간의 진지들을 향해 2함대의 함포 지원을 비롯해 해병 2사단의 포격 지원, FA-50과 F-15K 보람의 아파치의 근접 항공 지원이 쏟아지고 기갑 부대가 산악지대 사이에 도로를 돌파합니다. 동시에 해병 2사단과 서북도서 해병 일부가 해안에 상륙해 황해도 연안의 북한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사후 지휘권이 분산된 북한군은 이런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와해됩니다. 산악지대를 돌파한 우리군은 부대를 북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북쪽의 병력은 대풍군을 점령해 금천, 평산, 신막, 시리원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따라 북으로 진격합니다. 서쪽으로 진격하는 부대는 도하 능력을 가진 K-21과 K2 전차를 중심으로 예성강 도하를 시작으로 대규모 도하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해오대 해병과 연계해 옹진반도의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고 재령을 통해 남포항 남부로 진격해 중국군의 남포항 진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북한 내 각군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친중파에 숙청당할 염려가 높은 김정은 충성파이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북한의 병사들은 중국에 조정받는 친중 정권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국군은 불과 4시간 만에 평양 남부 사리원까지 도달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추가 파병을 위해 먼저 대한민국 공군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북부 정부의 모든 공군력을 총 동원합니다. 이에 따라 젠20과 젠16, 젠35 등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통제기 KJ-500, 전자전기 YG-9G 등
지원기 전력이 북한 상공으로 진격합니다. 반면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연합공군이 반격에 앞장섭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F-35A 100여 대가 출격하고 수십 대의 보라매 블록토로 구성된 강력한 스텔스 전력과 F-15K, KF-16V, FA-55로 구성된 강력한 타격 부대를 이용해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4대의 E-737 피사이와 2대의 신형 조기경보기가 통제하고 한국군이 새로 도입한 4대 원거리 전자전기가 지원합니다. 두 군데는 평양 상공에서 맞붙는데요. 양측 모두 수백 킬로미터 사거리의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미의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한 중국 전투기들에게 한국이 암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어 F-35가 신형 AIM-260을 발사하고 KF-21 보라매가 MBDA 미티어를 발사합니다. 두 신형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중국 공군은 결국 성공을 허락하고 마는데요. 순식간에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방에서 지원작전을 펼치던 중국의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까지 격추됩니다. 북부 정부의 공군 주력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소멸한 것인데요. 특히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LSAM 포대들이 느린 속도의 수송기들을 연달아 격추시키는데 LSAM은 사드급 탄도탄 요격체계인 동시에 사거리 150에서 300km급 대공 미사일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고향 북부 골프장에 LSAM을 배치할 경우 평양 이북까지 주요 전장 전체가 LSAM의 사거리에 포함됩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공군은 주한미군의 감시정찰 및 전자전전력의 지원하에 보라매와 F-35A를 이용해 중국군의 대공방어를 무력합니다. 이후 주한미군 소속의 F-35, F-15EX가 AGM-158 제즘, AGM-179 JAGM, AGM-88G, AARGM, ER 등을 쏟아붓고 위어 도착한 우리 공군의 KF-21 보라매, F-15K가 천령 공대지 미사일 KPD-350 타우러스, AGM-84H 슬래미아를 퍼붓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부와 이동식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이어 도착한 KF-16V와 FA-52 AGM-65 매버릭과 KGGB CBU-105 WCMD 등 각종 공대지 무기로 중국 기갑부대를 도륙합니다. 이로써 한반도로 진격하던 중국 기갑부대는 완전히 와해됩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추가로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부대를 재편해 다시 남하를 준비합니다. 이에 대응해 특전여단을 실은 중대형 수송기가 박천, 안주, 개천 등 중국군을 막기 위해 청천강 일대에 배치됩니다. 그 사이 우리 국군의 지상부대가 평양을 타격하는데요. 제2신속대응사단과 특수임무여단이 친중파 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 군을 위협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 KT진과 현무투로 모두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저항 세력이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평양을 포위했던 국군 선봉 7기동 군단과 국군 주력은 육군 항공대 소속 아파치 편대와 LH의 엄호를 받으며 북진을 재개하고 기갑부대가 우회한 도시들로 100만 예비군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서해상에서도 대결이 이어지는데요. 리순과 칭따오 두 곳에서 출격한 북해함대는 4.25 사업으로 배치된 5기의 싸위선과 미군의 감시정찰체계, 서해 여러 지역에 배치된 우리 탐지 설비에 포착됩니다. 중국의 구축함지대가 있는 리순항은 남포항과 직선으로 330km 떨어졌으며 칭따오 구진커우에 위치한 항모전단은 직선거리 560km, 실제로는 600km 정도를 항해해야 남포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미연합사를 거쳐 두 군항 사이에 위치한 백령도로 넘어갑니다. 느린 함정이 없는 리순의 구축함지대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5시간 안에 남포근해에 먼저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상륙전단을 포함한 칭따오의 항모전단은 시속 40km 속도로 하루 뒤 백령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대응해 한국은 평택항에서 12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합동화력함과 인천급 대구급을 중심으로 한 이함대가 출격합니다. 이함대는 직접적인 교전을 회피하면서 서해오도 전력과 연계해 적의 접근을 방해하면서 한강하구와 항해도 연안에서 북진하는 우리 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해함대가 남포에 접근하기 위해 백령도 근해에 접근하는 순간 서북도서와 이함대의 합동화력함, 대함 임무를 위해 파견된 보라매에서 발사된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대함탄도탄이 북해함대를 향해 쏟아집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요격체계 엄호를 받은 우리 해군과 달리 공해상으로 진출해 지상방공망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북해함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압도적인 숫자로 인해 아직도 많은 함정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북해 함대는 003형 항모의 함재기를 출격시켜 우리 기지들을 타격하며 계속 남포로 향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제공권을 장악한 뒤 무장을 바꾼 미 공군 F-35A의 AGM-158C, LRASM, 우리 공군 KF-21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난타당합니다. 이어서 서해 섬들 사이에 숨어있던 우리 군의 합동화력함에 장비된 초음속 대함미사일 수십 발들이 일시에 쏟아져 마지막으로 북해 함대의 숨통을 끊어넣습니다. 개전 2일이 지날 무렵이 되면 전세계 각지에서 항공수송된 미국 병력이 칠곡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미군의 전시물자를 주령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증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무렵 원산과 함흥에서도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기동헬기 대대들이 항구를 향해 강습을 시작하고 소해함들이 항구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합니다. 동시에 KAV-2, K1-E2 전차를 탑재한 공기부양정이 상륙 공격 헬기 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상륙합니다. 일부 저항 세력을 제압한 해병대는 함흥과 원산을 점령하고 장진호와 단천시까지 진격해 산악지대를 따라 남한 중국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원산, 함흥, 나진 등 한반도 북부의 요지들로 원산항을 점거해 북한 전방군단의 보급을 차단하고 평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진출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흥, 나진 등으로 북진하여 북한의 산업시설, 핵시설 등을 회수하고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대를 최대한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량의 군수물자를 실은 미국의 사전배치전단 소속 화물선들이 부산항에 정박해 전시물자를 쏟아냅니다. 중국의 남해 함대는 난사곤도로 직결하는 영연방, 인도, 필리핀 등 세계 각국 함대로 인해 동해 함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이 하나둘 동중국해로 직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을 기습해 중국이 누리고 있던 해상전력의 우위가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사히 대피했던 한국 해군이 재직결해 흔들리던 중국의 해상 우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6척과 KD-2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그리고 KDDX 6척 등 총 18척의 군함을 보유한 7기동 함대와 3함대 대구급 FFX-3, FFX-4 호위함과 잠수함사령부 소속 도산 안창호급 손원일급으로 구성된 한국의 주력 해군 30여 척이 1, 2, 4 호위대군 7함대로 구성된 한일 연합함대에 합류한 것인데요. 한미일 연합함대의 규모는 항모를 제외하더라도 이지스함 20척, 구축함 40여 척과 기타 전투함 수십 척으로 이뤄진 초거대 함대이며 중국의 동해함대는 이 엄청난 연합함대의 질적, 양적으로 완벽히 열세입니다. 또한 전자전과 사이버전 등 미래전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위성과 감시정찰 자산이 모두 파괴된 중국은 미 연합함대를 파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를 거의 점령하기 직전이던 중국 동해함대 측면으로 연합함대 파상 공세가 시작됩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체계를 총동원해 연합함대를 공격함과 동시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미리 파악한 미국이 중국의 한 라인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중지시킵니다. 만약 중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역시 현무포, 현무5 등 수백 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며 한국에 있는 모든 방공용용 미사일을 통해 중국 핵미사일을 저지하고 만약 이런 미사일 밭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바로 뒤 서해에 배치된 미 항모전대의 무수한 요격미사일을 제거해야만 그나마 신랄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또한 중국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 항모전단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재래전으로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이라도 손에 쥔 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만 공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만 3일 동안 대만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이 소유한 모든 군도와 섬들을 점령하고 타이페이와 가오슝 등 주요 도시들로 중국군이 진입해 시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한 대만군의 병력은 중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정 문제로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없기에 병력의 질 역시 지원병으로 구성된 중국군에 압도당합니다. 중국군을 제압하기 위해 탈러스 전투복으로 무장한 정예 미 해병대가 투입되지만 새롭게 투입되는 중국군을 수적으로 압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과 필리핀군 등의 지원을 받지만 미군에 비해 모자랄지언정 외골격과 각종 장비를 중무장한 정예 중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군은 이미 지난해 동력 없이 무게를 보조해주는 무동력 외골격 로봇을 히말라야 국경수비대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해공군에 집중한 일본군과 빈약한 전력의 필리핀군은 전선을 유지
유지하기 급급하고 대만군은 외부의 중국군과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공격당하며 모든 전선에서 패퇴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황은 암울합니다. 이때 한국이 개입해 상황을 뒤집습니다. 한반도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대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두고 막대한 전후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한국군의 참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제주도 남방 제주 해군기지에 직결한 함대는 중국의 공격을 염려해 오키나와 나하항을 경유해 1400km를 이동해 3일 만에 대만 동부 이란현 소동리에 위치한 저반시설에 정박합니다. 우리 육군과 해군은 대만에 도착해 본격적인 상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K3 전차와 레드백 사양의 K-21, K9A3, 각종 최첨단 기갑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여단이 외골격 강화복을 착용한 보병부대와 함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로 향합니다. 대만의 전황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이미 단수강 서쪽의 중리시와 타이베이 서부가 함락되었으며 중국군이 도하를 시도해 미군과 대치 중이며 NGAD와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공군과 기갑부대가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전선이 붕괴될 상황입니다. 타이베이 남부 신비에시의 대만군과 필리핀군 사이로 중국군의 집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중국 포병의 압도적인 화력에 방어선은 무너지고 99식 주력전차 15식 경전차가 도하점을 확장하는 순간 우리 군의 K3, K2 전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우리 기갑부대가 등장하면서 겁없이 진격하던 중국 기갑부대는 순식간에 쓸려나갑니다. 중국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쏘아지는 K3 공격에 99식 전차들이 모두 파괴되고 15식 경전차 역시 3.5세대 주력 전차인 K2에 녹아내립니다. 뒤이어 미공군의 엄호를 받는 우리군의 마리논 헬기와 아파치 헬기가 도하 지점의 중국군을 제압하고 우리군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군은 황급히 후퇴합니다. 속속들이 도착한 한국 군전력이 중국군이 방치한 도하 장비를 이용해 강을 건너 반격을 개시합니다. 신베이시를 공격하던 중공병력이 와해되고 우리 군이 산춘구에 중국군을 포위하려 하자 중국군은 타이베이에서 전면 후퇴하게 됩니다. 중국군은 구이산 인근 산악지대에 의지해 연합군의 공세를 막고 있습니다. 대만의 통신망과 지휘체계가 차츰 복구되면서 대만군 역시 전열을 정비합니다. 무너지는 연합군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미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3함대와 7함대의 항모전단에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출격합니다. 동시에 숭산공항에 재배치된 주일미군의 항공전력과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각종 지원전력이 중국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합니다. 시작은 사이버전과 전자전이 결합된 통합전자전 공격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군의 레이더 다수가 강력한 전파 공격에 완전히 타버린 채 무력화되고 지휘통신이 교란됩니다. 무엇보다 미군의 해킹당한 다수의 로봇들이 작동을 멈추거나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새롭게 아시아에 투입된 미 우주군의 초소형 위성 군집체계가 중국군의 정보를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에 전송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미군의 6세대 전투기 NGAD와 차세대 폭격기가 출격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정밀 타격에 돌입합니다. 한편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구이샨의 산악 거점들이 무력화되고 한미 양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기갑부대가 중리시를 향해 진격합니다. 중국의 침공군은 더 이상 연합군의 공세를 막을 수도 후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호주군과 미 5함대의 연합군이 난사군도를 점령하고 대만 남부 가오슝의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레드백 장갑차와 AS-9 헌치맨 자주포로 무장한 호주 지상군이 상륙하고 한국과 미국의 공수부대가 대만 중부에 도착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원할 방법이 없는 반면 연합군은 끝도 없이 대만으로 충원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중국의 완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던 중소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고원으로 진격하고 몽골이 내몽골을 기습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신장 위구르를 장악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역시 난사군도를 점령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나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미 유령 함대이기만에 속은 중국 해군의 본대가 미 3, 5, 7함대와 호주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세계 호위대군, 우리 7함대로 구성된 연합함대 집중 타격을 받고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의미한 저항을 하다가 회생불능의 대타격을 입은 중국의 대만 침공군 10만 명이 전면 항복합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개마공원과 압록강이 구축한 방어선을 북군과 미군의 연합군이 돌파하면서 우리 7기동 전단이 만주벌판을 내달리고 국경이 위태로워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핵전쟁을 통한 공격이지만
다급해진 시진핑을 제외한 중국 상무위원회는 핵전쟁에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세계연합군의 무조건 항복함과 동시에 전범의 인도와 배상, 영구적인 영토 포기를 선언하고 그 결과 중국은 신장 위구르, 내몽골, 히말라야를 잃게 되며 중국의 침략 야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굴욕적인 항복문서에 사인하게 되고 기득권을 잃은 중국은 중국 내 각 성과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내전 상태에 빠집니다. 반면 한국은 급성장합니다.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되는 중국으로부터 만주와 산동이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북한을 점령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 한국의 독립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를 한국이 받아들이면서 산둥, 만주, 한국의 3국 상호방위 조약이 결성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해안가 무역 도시들이 자치 독립을 선포하고 공산당이 붕괴하며 군벌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약속대로 중국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고 새롭게 재편된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강해지자 내몽골을 점령해 영토를 확장한 몽골과 한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한 산둥, 만주, 군벌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줄 조력자를 찾던 중국의 대도시들이 한국의 연합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동북아판 이유인 동북아 연합이 결성됩니다. 연합이 결성되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만과 한국에 완전히 압도된 일본 역시 참가를 신청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아시아의 독일이 되어 동북아 연합을 주도하며 신질서를 확립합니다.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